손혜원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겠다라고 했군요. 이제 며칠 동안 좀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박지원 의원께서 굉장히 목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목포를 위해서 문화재 특구를 발전시켰다 그래갖고 굉장히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보호를 해줬는데 오늘 최종 기사화된 거를 보니까 처음에는 두 채에 관한 건 줄 알았다 박지원 의원은. 근데 지금 거의 20개에 관한 것이다. 15채, 16채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에 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은 일단은 이 손혜원 의원이 굉장히 문화재에 관심이 많고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작은 그런 문화재급 물건들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죠. 그리고 재산이 원래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70억 이 정도 된다고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재산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통은 문화적인 것에 관심을 두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가만히 갖고 있으면 점차로 한국에서는 빈부 차이가 극심하기 때문에 극상층에서는 돈은 많은데 이것을 어디다가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연스럽게 그림이라든가 이런 문화 물품들이 가격이 올라가게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투기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손혜원 의원이 한 것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제 목포의 문화재 거리로 지정되기 바로 1년 전부터 부동산을 사들여서 16곳에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조카와 보좌관 가족 그리고 남편이 하고 있는 문화재단에서 매입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재단이라는 것은 재단으로 들어간 것은 세금에 아마 면제하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북미에서도 이 재단을 많이 갖고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그 이유는 재단으로 들어간 돈은 세금을 낸 것처럼 아마 마이너스를 해주는 부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이제 그냥 하는 소리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고요. 근데 이제 이 부동산 문화재 거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거리 자체는 적산가옥이라고 그래갖고 일제 당시에 1930년대 지어진 가옥이나 교회나 이런 게 602곳의 부동산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공간이긴 하죠. 그런데 이 공간이 2017년 6월부터 즉 손혜원 의원의 조카 등 3명이 창성장이라는 걸 매입한 그 시기부터 거래가 굉장히 많이 급증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다른 지정문화재랑 달리 상업적 용도로 이런 부동산을 쓸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칼국수집도 내고 카페도 조카를 통해서 내고 그럴 수 있다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떤 투자 가치로 보자면 상업을 해서 돈도 벌고 돈도 벌고 또 동시에 부동산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중에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알짜배기 투자 거리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맨 처음에 손혜원 의원은 난 자식이 없어서 이런 데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고 차명 매입이면 전 재산을 국고에 내겠다. 근데 사실은 차명 매입이랑 다름없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관련된 건 집으로 지정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이제 자기 이름으로 산 곳은 하나도 없다는 소리겠죠. 그렇지만 차명이라는 거는
뭐 자기가 직접 안 샀어도 그게 영향하에 있는 거는 다름이 없죠. 남편 명의로 됐다든지 뭐 보좌 남편이 하고 있는 그 재단에서 사들였다든지 뭐 이러면 보좌관 남편이 샀다든지 뭐 이런 거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건물들을 보수 만약에 15채로 지금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수하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24억이나 책정돼 있다고 그래요. 이 점이 좀 그렇죠. 그리고 이미 이제 굉장히 많이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은 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신기한 거는 거리 전체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래요. 국내에서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물론 뭐 이런 곳을 잘 지정해가지고 그 문화적인 거리로 만들고 이런 그 의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 지금 여지껏 나온 자료에 따르면 이것은 투자 가치가 굉장히 있는 곳이라서 결국은 투자도 되고 그러니까 꽉 먹고 알 먹고 뭐 이런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손혜원 의원의 경우는 원래 그 국회의원을 원하던 사람은 아닌데 이제 정청래 의원의 그 지역구에서 나오면서 정청래 의원이 또 그때 조금 막말 사건으로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손혜원 의원이 대신해서 지역구에 당선되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정청래 의원이 지금 손혜원 의원을 많이 그 서포트를 커버를 해줬잖아요. 그리고도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 사건을 보면은 손혜원 의원의 투기 플러스 문화적 의식 있었다 그러지만 투기는 투기잖아요. 그리고 그 규모가 크잖아요. 뭐 거의 한 몇십억짜리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거를 그래도 막아줘야지. 그러고 그 민주당에서 나서서 다 막아줬잖아요. 뭐 김어준도 그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데서 이제 막아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뭐 하나씩 드러난 것이 너무 그 규모가 컸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뭐 검찰 조사를 받든 이걸 깔끔하게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지어는 뭐 청와대 김정숙 여사까지 지금 언급되는 상태라서 좀 더 깔끔하게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에 비하면 글쎄요, 서영교 의원 사건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어떤 규모란 말이죠. 이게 무슨 굉장히 큰 규모로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뭐라 그러나요? 특별한 그 자기가 아닌 사람한테 특혜를 준다 이런 거를 하더라도 서영교 의원의 경우는 굉장히 그 규모가 작았다는 거 그래서 별로 그렇게 중시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지금 터졌어요. 그동안에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론화를 시키려고 다른 쪽에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가 있긴 있구나 그렇게 생각만 했었는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태양광 발전소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추첨제로 결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전 직원들이 자기네가 좋은 사업 부지를 일부러 요구를 했다든가 그리고 또 굉장히 그 갑질에 횡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이것도 임직원 60명이 차명으로 보유한 그 태양광 발전소가 120기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없었죠. 여기도 회사의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 한전의 규정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과 자녀들의 그 가족 명의로 이렇게 태양광 발전소를 대거 분양받았답니다. 이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거는 물론이고 또 뭐 가장 큰 문제는
태양광 발전소가 정부 지원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평균 15%에 이르는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황금알을 날리는 거위라고 인식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한전 직원들이 갑질 플러스 자기네 이권을 이렇게 차명 계좌로 취한 거죠.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크네요. 왜냐하면 60여 명이 차명으로 보유한 그런 태양광 발전소가 120기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저는 이것도 큰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검찰의 입김을 넣는지 안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양승태를 이제 잡아들여라. 결론은 그렇게 났다 그러는데요. 양승태의 경우는 이미 지난 12월에 영장이 11월에 임종원이라는 행정처 차장이 구속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거를 알려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랑 고용한 전 대법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영장 재청구를 지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나 봐요. 검찰에서는. 그리고 이제 양승태도 이미 혐의들이 많이 대부분 뭐라 그러나요? 그게 이제 누구를 임종헌 이 사람을 이제 구속해가지고 범죄 사실을 많이 소명된 상태라서 구속해도 되겠다 양승태를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그럽니다. 근데 시점이 이제 오늘이라는 거죠.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혐의는 잘 알려졌다시피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재판 개입을 했다. 이거는 이제 박근혜 하에서 그 수첩도 나온 거죠. 그리고 법관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 그리고 수사 정보를 기밀 누설했다. 또 법원 행정처에 비자금 조성을 했다. 이런 의혹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혐의가 확실하기 때문에 양승태를 잡아들이기로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래요. 이렇게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손혜원 의원 사건은 개인의 어떤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공직자 윤리가 아주 크게 적용된 거 아니에요. 그런 사건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런 비리 사건인데요. 이런 사건을 보면은 우리 이재명 지사의 경우는 정말 먼지 같은 그런 조그만 것들, 표기를 잘못했다든지, 그 사건에 대해서 잘못 판결된 거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우리 이재명 지사를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어쩜 이렇게 손혜원 의원은 커버를 그렇게 많이 해주면서 이재명 지사 같이 먼지털이를 해도 잘 안 나올 사람을 그렇게 오랫동안 붙잡아 두고 그렇게 계속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욱더 이재명 지사가 빛나는 거 아니겠어요? 일 잘하는 우리 이재명. 그래서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